초기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필요한 부분만 원포인트 레슨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이 정부 자금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 자금 그러면 크게 두 개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빌리는 돈하고 그냥 받는 돈, 출연금이 있습니다. 빌리는 돈이야 솔직히 어디든지 손 내밀면 신용만 멀쩡하면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게 출발점이 첫 번째는 신보가 좋을 거예요. 신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레인지가 좀 넓은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는 기보가 더 유리합니다. 특허가 있다거나 뭐 R&D 지원을 받았다거나 구성원들의 기술적인 기반, 그러니까 전공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을 경우는 기보를 활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진공입니다.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기관이니까 신보하고 기보는 보증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중진공은 보증기관의 성격하고 금융기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신보나 기보는 직접 대출을 해주는 곳은 아니에요.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중진공은 보증서 형태의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은행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에서 개설한 그 통장으로 예금주가 중진공인 통장으로 원리금을 납입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벤처 생태계가 점점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융자금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도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들이 융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빚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리스크가 결국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 3년 전부터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신보라든지 기보를 통해 가지고 그 기술 베이스를 통해서 그 회사에 융자하는 건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인적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보라든지 신보의 융자를 받는 것도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1번 선택은 아니지만 2번, 3번 선택으로는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 선택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초기 기업들 그리고 갑자기 성장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정부의 출연금, 지원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그걸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 주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출연금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R&D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R&D 같은 경우는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각 진흥원들이 진행하는 부처별 R&D 지원 사업이 있겠지만 전문 부처의 R&D까지 가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는 어차피 전문 부처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중기부죠.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이 이 대표적인 연구개발 지원이고요. 지원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창업 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업 지원은 창업진흥원, 창진원이라고 하는데요.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사이트로 알면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창업진흥원은 kstartup.go.kr이고요. 중기부는 smtech.go.kr입니다. 이 K-스타트업은 그래서 그 창업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창업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창업 지원 사업 혹은 사업화 지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중기부의 SM테크는 다분히 R&D, 연구개발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중기부, SM테크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창업진흥원은 기업의 연차, 주기,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아직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현재 시점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신청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그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은 3년 이상인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3년에서 7년에 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가운데 제가 하나 비워놨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재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연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고 창업한 지 3년 이내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섞여 있는 건데요. 폐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의 예비 창업자여도 신청할 수가 있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제도전 성공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레인지가 높죠. 그런데 폐업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1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상관없어요. 단 하나, 그 폐업한 사업자로 단 10원이라도 매출이 나왔어야 돼요. 이게 네 가지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별도의 것이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창업 지원 사업은 이 R&D하고는 중복성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 중기부의 R&D는 정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NTIS라고 연구개발 포탈이라고 합니다. NTIS를 통해서 검색하면 나오는 과제, 그게 바로 연구개발 과제인데, NTIS를 통해서 검색하면 이 중기부의 R&D 과제는 나옵니다. 반면에 K-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사업은 NTIS 검색에도 안 나와요. 즉, 이걸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SM테크를 통해서 중기부 R&D를 신청하고 선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창업, 사업화 지원이고 이건 연구개발 지원이다. 자금의 용도, 쓰임새도 달라요. 이건 사업화이기 때문에 제품 만드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인건비가 꼭 연구개발 인건비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영업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보비로 마케팅비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영상 만드는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R&D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아무나 넣으면 안 되고, 연구 인력, 그리고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만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비용은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넣을 수가 있어요. 마케팅비 안 됩니다. 홍보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오로지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창업진흥원의 이 패키지 지원 사업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선정이 돼야 되고, 그걸 깔아놓고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살짝 엇갈리면은 그것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시기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초기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 활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R&D 지원 사업들 한번 살펴볼게요.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7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 라는 것과 매출이 20억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일단 7년 이내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창성과제라고 합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디딤돌 과제. 그리고 이제 이 디딤돌 과제의 형님뻘이 되는 게 바로 전략형 과제입니다. 디딤돌 과제는 1억 5천씩 1년짜리 과제고요. 전략형 과제는 2억씩 2년짜리 과제입니다. 뭐가 다르냐? 디딤돌은 과제를 처음 하는 초기 기업들이 신청하는 과제고요. 전략형 과제는 뭐 처음 하든 두 번째 하든
몇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 기업구설연구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소부장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자동차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전략형 창업과제를 쓴다라는 겁니다.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몇 가지로 나눠져요. 뭐 몇 해 전부터 쿼터를 달리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추천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천과제는 뭐를 추천하느냐? 여기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으면 창업진흥원에서 기정원, 중소벤처기업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 추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트랙이 따로 있어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요건으로 80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디딤돌 일반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일반 과제가 그냥 첫걸음 과제로 통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건 올해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개수를 줄이다 보니까 트랙별로 따로 접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딤돌 과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무조건 처음 하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 번이라도 과제를 해본 적이 있는 기업은 디딤돌 과제를 못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21년도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2022년도 2월부터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걸음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하는 기업들을 위한. 그리고 그 다음은 여성 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창업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소셜 과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차수에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디딤돌 과제를 뽑는다고 하면 여성 과제, 재창업 과제는 약 30개씩, 소셜 과제는 20개. 그래서 이쪽에서만 대략 80개에서 100개 정도로 뽑고 첫걸음에서 한 300개를 뽑습니다. 400개 중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따로 뽑지를 않고 첫걸음 과제만 180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에서 많게는 5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2021년도 2월 28일에 접수한 상반기 1차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디딤돌 과제는 해마다 2,000팀에서 5,000팀 정도 돼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고. 근데 그거는 400개, 500개 뽑을 때 이야기고, 지금 180개를 뽑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50대 1이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이것들이, 원래는 이제 모든 정부 과제는 1차 서류 평가를 하고 서류에서 걸러낸 다음에 발표 평가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판단을 내서 뽑는 2차에 걸친 평가를 하는데, 올해에는 기회균등 또는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스톱 평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얼핏 들을 때는 원스톱 평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털어가면서 심층평가를 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이를테면 전국 노래자랑 하는데 100팀이 왔는데 100팀 노래 한 번 다 듣고 끝! 그래버리면은 거기서 1등 뽑는다는 게 무리가 있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천 팀이 신청을 했는데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그냥 온라인으로 제출하라 그래요. 그러면 보충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어느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10분 전화 통화를 합니다. 10분 동안 전화로 물어보고 전화로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그 사업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 과제 책임자 입장에서는 탐탁지가 않은데도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대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똑같이 180팀을 뽑고 원스톱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 디딤돌 과제에서 선정되는 거는 사실은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해도 떨어질 수 있고 대충 썼는데도 운 좋게 붙을 수 있는 게 올해의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올해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고 적게 뽑으니까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년 2월부터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첫걸음 과제로 많이 뽑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니까 첫걸음 과제보다는 여성 과제, 재창업 과제, 소셜 과제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그걸 노려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 과제에 해당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창패 1년에 1,000개 뽑고, 초창패 1년에 1,000개 뽑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1년에 300개에서 400개 뽑고, 다 합치면 2,500개 정도 되거든요.
2,500개 중에 최우수 판정받는 게 아무리 못해도 500개 이상은 돼요. 한 해에. 근데 3년 이내의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500개씩 3년에 하면 1,500개죠. 1,500개 기업이 낼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내겠냐고요. 내죠. 1,500개 기업이 내는데 80개 뽑는다.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형 과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소부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자동차 이런 분야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20억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연차하고 상관없이 20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뭐 2년 차밖에 안 됐더라도 매출, 전년도 매출이 20억이 넘는다. 그러면 굳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저기는 굉장히 붐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낼 게 아니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내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은 크게 보면은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매출액 20억이 넘는 연차하고 상관없이 일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장 진입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과제라고 하시죠. 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형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수출 지향형 과제가 있는데 약간 이제 조건이 정해집니다. 일반 과제는 20억 이상의 매출만 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확대형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민간 투자 3억 이상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수출 지향형 과제일 경우는 매출이 100억이 넘고 그리고 수출이 5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60억 넘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이제 센 과제겠죠. 금액을 알려드리면 일반 과제 같은 경우는 2.5억 곱하기 2년짜리 과제예요. 그리고 확대 과제 같은 경우는 3억 곱하기 2년 과제입니다. 그리고 수출 과제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4년 동안 줍니다. 즉 5억씩 4년 20억짜리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탐나는 거죠. 근데 많이 안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확대형 과제죠. 왜냐하면 신청할 수 있는 관문이 좁아요. 최근 5년 내에 민간 투자 기관, 개인 투자가 아니고 민간 투자 기관에서 3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는 과제니까 쉬운 과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일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20억만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매출이 20억 넘는 기업이 한두 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엄청 붐빈다는 거죠. 이거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과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붐빈다. 자, 이제 이런 연차별로 혹은 매출로 봤을 때 중기부의 R&D 사업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제 연차라든지 이런 조건하고 상관없이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중에 구매 조건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구매 조건부 과제는 몇 년 차냐,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벤처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구매 조건부는 크게 보면 3가지인데요.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 과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기관 같은 공공수요처 구매 조건부 과제가 있고, 그리고 중견 국내 수요처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해외 수요처입니다. 해외 수요처는 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그 해외 기업이 규모가 엄청 크지 않아도 돼요. 다만 몇 억 이상은 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 업종의 해외 수요처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곤한 문제가 있어요. 해외 수요처 기업일 경우에는 그 기업의 국외 기업 신용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국외 기업 신용도 조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무역협회 산하의 수출보험공사에서
요거 신용도 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가 나와서 등급이 A등급이다, B등급이다. 보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나오는데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과제들은 4주, 한 달 전에 공고를 하는데 반해서 구매 조건부는 6주 정도 전에 공고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라서 국외 기업들의 연락처라든지 컨택 포인트를 그 수출보험공사에 알려주더라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준비하던 기업들이 이 국외 기업의 신용도 조사 리포트를 받아내지를 못해서 신청 못한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재무제표 같은 걸 받지 못하니까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최하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기업인데. 이 문제가 이제 허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수요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라는 의향서 혹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이상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300억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요처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구매 조건부가 가능합니다. 구매 조건부는 2.5억씩 2년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뽑고요. 요거 접수하는 시기, 요거 접수하는 시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올해 1차일 때는 2월 말이었고요. 지금 2차, 하반기를 접수하고 있는데 2차는 이번 6월 말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하고 기술혁신과제는 6월 24일까지, 그리고 구매조건부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초기 기업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진흥원, K스타터, 그리고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기부, SM테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창성, 기술혁신, 구매조건부 전부 해마다 1차는 2월 말에 접수 마감, 그리고 2차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는 7월 말에 접수를 했고요. 올해는 6월 말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창패, 초창패,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예창패는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만 뽑기도 하고 두 번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3월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8월에 접수한다. 그래서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R&D 과제를 일단 중심으로 놓고 준비를 하고 이 사업 계획서를 쓴 틀을 가지고 창업진흥원 과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R&D 과제는 최소 단위가 1년이에요. 12개월. 반면에 이 창업진흥원 과제는 10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하면요. 이거는 2월 말에 접수해가지고 대략 5월에 선정이 되고요. 5월 말 정도. 이거는 3월에 신청해서 5월 중순경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기관이 이것들은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내년 5월까지. 이거는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면서 같이 끝내는 게 이거는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이건 제품 제조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크다. 따로따로 하면 짝짝이가 되니까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서가 기술개발에 대한 뎁스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게 실제로 나왔는가. 그래서 당장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가.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냐 없냐. 잘 되냐. 그거에 대한 관점이고요. R&D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성능지표,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그 성능지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판단은 기업이나 중기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평가기관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과제는 그 기술의 달성 여부, 그리고 창업진흥원의 지원사업은 사업화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초기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창업진흥원의 지원사업, 그리고 중기부의 R&D 중에서 핵심 과제들을 알려드립니다.